이쯤에서 그 책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책이요? 제가 우리 루리 작가님은 아까 우리 가족입니다를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늦게 온 카네이션을 골랐단 말이죠. 네. 제가 왜 늦게 온 카네이션을 골랐냐? 저의 또 사연이 있죠. 저한테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은 딸대로 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저한테는 또 아들도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안타까운 그런 녀석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왜 안타까웠냐? 이 녀석은 아버지하고 상처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 아빠하고 상처가 많았음에도 아빠한테 되게 인정받고 싶은. 근데 그 아빠가 너무 잘난 거죠. 너무 잘 나가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모두 뚝뚝 해내고 자기가 맘먹으면 시험도 툭툭 합격하고 그 합격도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맨날 1등하고 뭐 이런 사람이니까 아빠의 찬란한 결과물에 비하면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 있잖아요. 넘사벽. 전혀 넘을 수 없는. 이런 걸 미리 한정 짓고 애가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요. 무수히 정말 방황하고 또 방황하고 가출하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늦게 온 카네이션 보고 아까 루리 작가님이 그 펑펑 우는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저희 아들이 군에서 그 늦게 온 카네이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들이 군에 갔다가 카네이션을 보내는데 군대에서 보냈죠. 그쵸. 네. 군대에서 제가 그 장면이 너무 꽂히는 거예요. 군대에서 보냈는데 이 카네이션이 5월 8일 다음 날 도착하는 거?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다음 날 도착해서 그 다음 날 닫고 10일 날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유 저거 왜 인제 어버이날 다냐고 지났는데 그래서 놀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군대 가서 어느 날 밤에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엄마, 저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누굽니다. 이러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우서가 왜 이래? 그랬더니 예,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막 이러더니 갑자기 저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뒤에 계셔서 제가 잘 버텼습니다. 저 여기서 잘하고 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그리고 끝내고 애는 전화가 끊었는데 그거 아세요? 애는 전화를 끊었는데 나는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걸 잡고 계속 뭔가 애가 더 말할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말을 못하고 그리고서 그냥 들고 계속 있었던 기억이 나서 이 늦게 온 카네이션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의미 있는 책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작가님 이 책을 이렇게 내실 생각 하셨어요? 이순원 작가님하고 저희하고 좀 이제 특별한 인연이 맺어진 거죠. 이순원 작가님하고 저희하고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오히려 네네. 거꾸로.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 에마뉴엘레 베르토시의 책 중에 한국에 처음 소개한 책이 눈 오는 날이라는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 작품이 이탈리아 말로 이탈리아 북부 사투리와 표준 이탈리아어 두 가지로 써 있던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버전이 나온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한 책이 그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왜 눈 오는 날, 장설이 내리는 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이유가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
그게 이제 로마에서 쓰는 표준어냐 아니면 다른 지역의 말이냐에 이게 표준어가 우위에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그림책 공모전을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로 치면은 경상도 언어 부분, 전라도 언어 부분을 나눠서 할 정도로 세심하다. 네, 그러니까 지역의 언어를 낮게 보지 않고 동등하게 여겨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에마누엘레 베르토시는 자신의 엄마한테 배운 그 이탈리아 북부 사투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어. 네. 다행스러운 부인이 이제 영어 교사 출신이라 다행이네. 그래서 좀 소통을 해준 거지. 예. 그래서 이 사람의 고집이 자신의 모든 책은 북부 사투리로 반드시 써야 된다. 근데 북부 사투리하고 표준 이탈리아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말처럼 달라요. 그 북부주의 언어는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그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이탈리아어 쓰는 거는 이 사람이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책을 한국에 출간하면서 우리도 그 점을 뭔가 살리고 싶은 거죠. 그럼 표준 우리말 말고 어느 지역의 사투리로 이거를 번역을 하지? 고민을 하는데 그 책의 내용이 눈 내리는 산골 마을에서 동물들이 사람을 구해주는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예, 예쁘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눈 많이 오는 강원도 사투리를 하면 좋겠는데 그럼 강원도 사투리를 누구한테 부탁하지?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순영 대표가 저기 강릉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명절 때 강릉으로 같이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누구한테 강릉 사투리를 부탁하지? 그런데 라디오를 틀었더니 강릉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초대받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 동시성이 대단하다. 네. 그분이 이순원 작가였어요. 작가님. KBS 라디오에서 이순원 작가가 출연해서 강릉말을 쓰고 있었어. 그래서 그러네. 이순원 작가가 강릉 분이네. 이순원 작가한테 부탁하면 되겠네. 또 이순원 작가님 또 필체도 또 대단하고 순수하잖아. 네. 그래서 돌아와서 이순원 작가 연락처 아시는 분 했더니 누가 이메일 주소 하나 구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로 그 그림책 내용하고 이런 걸 보내드렸죠. 그래서 사투리가 필요한데 써주실 수 있겠는지 여쭈었는데 메일 보내고 1시간 만인가 답장이 오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다.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인연으로 그 책으로 만났는데 써주시고 나서 이제 책이 출간되고 나서 그걸 전해드리려고 그 일산의 문화회관 어딘가에서 이제 강연하시고 끝나시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그 그림책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눈 오는 날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본인이 쓴 책도 아닌데 자기 이름이 들어간 책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책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소설가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글로 된 책을 만드니까 책들이 그렇게 예쁘진 않잖아. 근데 이건 그림이 있어. 네, 그림책에 자기 이름이 들어갔는데 그 그림이 너무 이제 서정적인 거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 자체도 또 감동이었어요. 이 늦게 온 카네이션과 연관되어 있는 그 주인공뿐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정말 자기를 다 내어놓는 또 다른 가족의 얘기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스포가 되니까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정말 웬만하면 그림책은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느끼는 그리고 저의 감동만큼 느껴질까는 모르겠어요. 각자의 경험과 각자가 느끼는 그 사연이 모여서 여러분에게 감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인스타를 딱 열면 야,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긴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나의 해방일지에 대한 게 올라와요. 혹시 보셨어요? 네. 보셨구나. 근데 이제 거기에 각자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 그 대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해방일지니까 해방, 추앙, 그리고 마지막 편에 이제 환대 얘기가 나오고 또 거기 보면 왜 조금씩 한 걸음씩 간다라는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 드라마에 대해서 정말 아주 잘
누군가가 쓴 글을 읽게 됐어요. 인스타에서. 제가 이제 그분을 잘 모르는데 근데 정말 꼭꼭 씹어서 너무 씹혀서 잘 들어오는 말이 쫙 써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말들이 있는 거죠. 어느 순간 가족은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둡고 힘든 사회의 단면들은 안 보고 싶다는 거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드라마나 또는 어떤 환상에서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아닌 거지.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썼더라고. 가족의 아픔이나 사회의 이런 단면들은 안 보고 싶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드라마에서 실장님이 나와. 거기다가 이제 기업의 대표 아니면 무슨 사장 다들 그래서 주인공들은 다들 왜 이렇게 다 잘 살고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백마탄 왕자 또는 뭐 신데렐라 뭐 성공담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제는 응원을 보낼 수 있는 뭐 성숙함 얘기를 하면서 그래 막연한 환상으로 잘 살고 재밌고 뭐 부유하고 이런 것에 어디까지 우리의 영혼을 팔 건가? 예전에는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뭐 직업이 후져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행복의 조건에 그것들은 하나도 필수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를 이제는 알잖아요. 알지. 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으로 성장했는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야. 그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 돈은 행복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은 결국 개인의 행복, 사랑하는 사람, 그 가치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시대. 더 이상 뭐 스카이나 조중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빈 껍데기였다는 게 이제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우리 가족 내의 아버지가 사장이 아니어도 그럼요. 우리 가족 내의 엄마가 뭐 진짜 성공한 커리어우먼이 아니어도 우리 형이 스카이를 가지 않아도 그냥 우리 가족은 가족이고 그리고 그 가족 내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지 않고 때로는 뾰족한 칼날이 돼서 서로를 좀 후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거를 이제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결론은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잘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잘나고 뭐 출세하고가 아니고 그 존재로서 사랑스럽고 사랑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단순한 사실, 우리는 사랑하거나 사랑받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그 단순한 사실을 제일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다른 것에 얽매여서 돈에 얽매여서 명예에 얽매여서 시험에 얽매이고 성적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어리석음 속에 인생을 허비하다가 헤어질 때 후회하고 아 진짜 근데 그제서야 알아도 사랑해라는 말을 할 만큼 그 힘도 없어서 그 말조차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한 거 미루지 말자. 그럼요. 여러분 사랑은 미루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미루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나의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그러한 우리를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마디만 보태고 싶으면은 요즘 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강아지 가족입니다. 야옹이 가족이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육체라는
껍데기를 떠나서 그 안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특히 반려동물 너무 사랑했는데 헤어져서 다시 못 키우시는 분들도 네, 많이 맞아요. 계시거든요. 근데 네, 우리는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고선 못 베기고 행복하지 못한 존재다. 그래서 계속 사랑할 대상을 찾으시라. 그 말씀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반려동물 가족에 관한 그림책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요건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라는 책이에요. 우리 가족입니다가 아니라 우리 우리 가족. 가족이에요. 예. 요 책에 이제 깜짝 반전이 이제 반려동물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반려동물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마음도 한번 돌아보게 하는 네. 그런 책이고, 이 책 말고도 제가 이제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제 흰둥이라는 책도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느낌적 느낌으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자꾸 실현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떠한 기획으로 여러분께 다가갈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민낯과 우리의 또 삶의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치유 여행으로 그림책을 여러분 가슴에 안고 사는 그런 편안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